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까지는 아직 치열한 협상이 남았습니다. 광주시는 이전 지역에 내밀 지원책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전라남도는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가 난 지 9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조사에도 진상규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돕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환영하면서도 법원의 빠른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장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공사 현장 소장과 하도급 업체 대표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국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군공항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젠 특별법 통과에 대한 축하를 거두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주체별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우종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주 통과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핵심은 국가 역할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특별법이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제한 건 아니지만 기부대 양여 방식에 묶여 답보 상태였던 상황에서 논의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현재의 일정한 조건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환원주의 비슷하게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환호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치열한 협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전남 후보 지역들의 의향서 제출을 이끌어내야 하는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이 광주 전남 상생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해야 합니다. 또 이전될 부지에는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계과였던 군공항 이전 부서를 본부로 격상하는 건 그 출발입니다. 상생이 가장 최고도로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와 전남 그 양쪽이 다 윈윈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은 갈등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소음 문제는 정확한 측정 결과를 제대로 알려 지역 간 정보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갈등을 막아야 하고 바닷가로 전투기를 이착륙시켜 도심에 비해 소음을 낮추는 등 꼼꼼한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이 예비 후보지를 결정하고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보가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게끔 다 드러내고 어떤 논의하고 좀 갈등이 벌어지다 하더라도 그걸 피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임기가 정해진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이 마찰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두려워해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도록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점을 감안하셔서 단체장들을 평가하신다면 단체장들도 용기를 내서 크게 협상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또 욕을 먹더라도 설득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시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1년 6개월, 이전 부지가 확정되더라도 공사 마무리까지는 다시 9년이 걸립니다. 군공항 이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바람직한 상생에 나설 수 있도록 치열한 협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한평군의 광주 편입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 주장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평군 관계자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주 편입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는 전남의 소멸 위기를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라남도는 한평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간공항은 무한으로 가는 것이 정부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하늘이 조금 뿌연데요. 먼지는 아니고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나주와 보성, 곡성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안개가 걷히고 나면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종일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부터 수순간 풍속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서요. 미리 날아갈 물건 없는지 점검하시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가운데 더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9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결정적인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면서 진상규명은 여전한 구호로 남아 있습니다. 밝혀진 세월호의 진실과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들을 박종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인천에서 출항해 제주를 향하다 다음 날 진도에서 침몰한 세월호. 수학여행을 떠났던 고등학생들을 포함해 승객 476명 가운데 304명이 숨졌습니다. 중고 선박으로 수입돼 증개축을 거친 세월호는 복원성이 이미 취약해진 상태였습니다. Her stability is not enough, and she probably they experienced during the voyage. They experienced already that if they changed course, ship was already. 평형 수없이는 스스로 직립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음에도 화물은 허술하게 고박된 채 빽빽히 실렸습니다. 안전하게 닫혀 있어야 할 수밀문들은 편의를 이유로 모두 열려 있었고 결국 침수와 침몰을 앞당겼습니다. 안전보다 이윤과 편의를 우선했던 총체적 부실이 만든 낮은 복원성이 결국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초 세월호가 오른쪽으로 돌며 급격히 좌연으로 기울였던 시작점에 결정적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조타장치 고장도 사고를 촉발한 원인으로 납득시킬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고 잠수함 충돌과 같은 외력설 역시 객관적 증거를 찾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큰 세월호가 왜 갑자기 침몰했을까라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핵심이거든요. 진상규명의 핵심인데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세 차례 국가기구의 조사에도 미완으로 끝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풀지 못한 의문들은 결국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 다시 한번 9년 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떠올린 분들 많은데요. 당시 정부의 대응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를 떠올렸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또 한 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서울광장 한편에 마련된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영정들 앞에 꽃과 편지 등 미안한 마음들이 놓였습니다. 언제 철거당할지 모를 분향소를 유가족들이 돌아가며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시대, 남아있는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참사 직후 영정과 위패 없는 합동 분향소를 차렸던 정부. 참사 희생자 대신 사고 사망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책임을 지우고 추모 혈기 확산을 막는 데 분주했습니다.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세월호의 교훈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을 냉대하고 모욕하고 어떻게든 시민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어떤 정치화하려고 하는 정부의 대응이라는 것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게 더 서글프고 처참한. 더딘 진상규명에도 9년을 싸워온 세월호 유가족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또 다른 참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9년 이상 싸웠는데 좀 더 열심히 싸웠으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을까 이런 죄책감도 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먼저 아픔을 겪고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했다는 책임감.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참사가 내 가족에게 닥치고 나서야 깨달은 미안함. 비슷한 아픔으로 연대하는 이들은 국가의 재난안전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유가족이 저희 유가족들한테. 그거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과를 듣는 것도 저희가 마지막이고 저희는 절대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일이 없게끔 할 거라고.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독립재난조사기구였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등의 한계를 남기면서 상설 재난조사기구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를 걷던 시민들이 숨진 12구 이태원 참사. 제2의 세월호화를 경계한 정쟁 속에 경찰 수사도 국정조사도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청춘들, 가족들의 생을 다하게 하고서도 왜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우리 유족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단일 재난을 다루는 국내 첫 조사기구였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출범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방해를 받다 강제 해산됐고 선체조사위원회를 거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이어왔지만 합의된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매번 여야 인사들로 구성해 정치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기존 재난처럼 검찰 중심의 조사 방식에 매몰된 점도 실패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법적 논리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윗선은 책임에서 면제됐고 구조적 원인은 잊혀졌습니다. 전반적인 정책 기조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윗단계에 있지만 이 사람의 이제 업무 태만이라든가 이제 법적인 논리로만 접근을 하면은 사실 이분들이 이제 필연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법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피해자들이 혐오 등으로 2차 피해를 입는 상황은 이태원 참사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참위가 세월호 조사를 마치면서 재난 예방과 원인 조사, 피해자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상설 재난원인조사기구 설립을 권고한 이유입니다. 평상시에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재난이 벌어진 뒤에는 재난의 발생 원인과 그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하는. 세월호 참사 9년,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믿음처럼 안전한 사회를 향한 논의는 더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출국한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박상수 판사는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30대는 유명인 이근 대위와 함께 지난해 3월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들어간 뒤 14일 동안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이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건설사 직원과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 처벌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김지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현장 소장과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장성의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사고에 대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남해안에서는 최초로 전라남도의회가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돕는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가 회복될 기회가 생겼다며 환영 의사를 밝히는 한편 법원에는 조속한 재심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업 도중 북한에 납치됐다 귀환했지만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귀환어부들.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재석위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납북어부 조례 제정은 전남도의회가 강원도 다음으로 전국에선 두 번째 사례고 서남해안 광역지자체 중에선 최초입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조례 제정에 대해 그동안의 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기회가 생겼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정은 한없이 좋고 기쁘고 그리고 이 명예를 벗는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납부거부 등 전남 지역 국가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 의무는 물론 납부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까지 지원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정책이 마련된 것이 뜻깊은 일이고 또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 내용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날 여수 독립모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재심 청구 절차를 제기한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조속한 재심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사법기관의 차례이다. 재심 청구서를 접수하고 벌써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반세기 동안 간첩이란 누명 속에 살아오다 비로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납부거부 피해자들. 그 첫 번째 결실인 지원 조례를 발판 삼아 서남해안 납부거부들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남도의 젖줄 섬진강을 따라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영호남이 함께 주최하는 연중 최대 규모의 체육 행사로 3,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참여했는데요. 4년 만에 열린 대회 현장에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섬진강. 섬진강 굽이굽이 감싸하는 길 따라 지리산 절경을 감상하며 달리는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마라토너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참가자들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완연한 봄 기운을 마시며 도로를 달립니다. 조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완주는 물론이고 한번 멋있게 인생 한번 다시 한번 시작 한번 해보려고. 저도 완주가 목표입니다. 생애 첫 마라톤에 도전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유모차까지 대동해 아이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봅니다. 다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시 마라톤이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또 이런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영호남 화합을 위해 광양시와 하동군이 공동 개최하는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올해로 12회째를 맞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라남도는 순천과 고흥을 우주강국 전초기지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14일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부지로 순천을 선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고흥 우주발사체 특화지구와 함께 순천과 고흥을 세계 7대 우주강국 전초기지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500억 원을 투자해 순천 율촌 일산단에 2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249명을 배치했습니다. 전남 236개 보건기관에 221명이 배정된 것을 비롯해 3개 지방의료원에 7명, 병원선과 역학조사관 등 공공의료정책 수행기관에도 9명이 배치됐습니다. 전남에 올해 신규 편입된 공중보건의사는 복무 만료 인원 대비 의과는 35명 감소한 반면 치과와 한의과는 5명과 6명이 늘었습니다. 전남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의 먹개비 누적 주문 건수는 20만 건, 매출액은 9개월 만에 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먹개비 중개 수수료는 1.5%로 민간 배달앱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전라남도는 매출 100억 원 달성을 위해 신규 회원 할인 이벤트와 주말 주문 고객 5천 원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도천동의 휴심정을 제1호 민간정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민간정원으로 선정된 휴심정은 광주 첨단과 수완지구 사이 저수지 주변에 있는 총 면적 6,710제곱미터의 정원으로 교목과 수목 등 22만 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민간정원은 관련법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만들어 운영하는 곳으로 전국 90개 정원이 등록돼 있지만 그동안 광주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오늘 출근길 하늘이 조금 뿌연데요. 먼지는 아니고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보시면 나주의 가시거리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고요. 보성과 곡성에서도 2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더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종일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부터 최대 순간 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주변에 날아갈 물건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시고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2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7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리의 낮 기온 22도로 대부분 낮 동안에는 매우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